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노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 4개 부처 수장들이 어제 부동산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집값이 계속해서 오를 수는 없고 시장 예측보다 더 큰 폭으로 조정될 수 있으니까 추경 매수를 자제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주택 공급이 부족한 것은 아닌데 지나친 심리 요인 등이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막연한 기대 심리와 투기 수요, 불법 거래가 문제라며 지금 무리하게 집을 사지 말라는 겁니다. 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또 달라서 정부의 이번 발표를 두고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요. 집값이 내려갈 것이라는 말을 정부가 하는 것보다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추가 대책을 내놓는 게 먼저라는 지적입니다. 정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장의 어떤 하향 조정 내지는 가격 조정이 이루어진다면은 저는 시장의 예측보다는 좀 더 큰 폭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예상을 하게 됩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주택가격 지표가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추경 매수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는 시민도 많습니다.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집을 사야 되긴 하는데 집값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건 너무 불안해요.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생각은 많은데 그에 비해서 공급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집값은 더 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값이 오를 거란 소비자 전망은 최근 넉 달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중간 매매 가격은 1년도 안 돼 1억 원이 올랐는데 상승세는 점점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을 봤을 때 공급 부족 현상, 유동성의 풍부성, 각종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2025년까지는 우상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공언하기보다는 집값을 안정시킬 공급 대책을 내놓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1년 넘게 경기 부양을 위해 달러를 풀어온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일단 지금의 제로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채권도 계속해서 매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물가와 고용 목표에 일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혀 머지않아 양적 완화 정책에 변화를 줄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에서 그대로 묶어두기로 했습니다. 이틀 동안 진행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만장일치 결론입니다. 물가와 고용 목표에 상당한 진전이 있을 때까지 채권도 계속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These measures, along with our strong guidance on interest rates and on our balance sheet, will ensure that monetary policy will continue to support the economy until the recovery is complete. 양적 완화 정책에 변화를 줄 만큼 경제가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연준은 다만 일정 부분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델타 변이로 인한 코로나 재확산세가 회복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Now, as vaccinations rise, we can nonetheless get back to our economic activity. 현지 언론과 전문가들은 진전이 있다는 연준의 평가는 머지않아 채권 매입을 축소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양적 완화를 줄이기 위한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연준은 다음 회의에서 물가와 고용 목표에 대한 진전 정도를 계속 평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와 S&P 500은 소폭 하락했고 나스닥은 다소 올랐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1,51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새롭게 받았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1,600명대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 곳곳에서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퍼지고 위중증 환자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욱 강력한 추가 방역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9시까지 집계된 새로운 확진자 수는 1,514명입니다. 전날 같은 시간 수치보다 198명이 줄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적어도 1,600명 안팎, 많으면 1,700명대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그젯밤 9시 이후에는 184명이 늘었습니다. 네 자릿수 신규 확진이 23일째 이어지고 있고 어제 0시 집계치는 1,896명으로 하루 최다 기록이었습니다.
국내 위중증 환자는 어제 0시 기준 286명으로 지난 6일 144명보다 2배 정도 급증했습니다. 수도권 4단계와 비수도권 3단계의 거리 두기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자 정부는 더 강력한 추가 방역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주간의 상황을 좀 계속 지켜보면서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체계를 강화할지 또는 유지할지 또는 완화할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국을 4단계로 모두 올리거나 사적 모임 제한 확대 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달에 도입하기로 했다가 미뤄진 모더나 백신 물량은 다음 주부터 다시 공급됩니다. 모더나사는 연기 물량의 상당 부분을 다음 주에 우선 공급하고 이후 8월 공급에 차질 없게 공급하겠다고 우리 정부와 협의하였습니다. 수급에 차질이 생겼던 모더나 백신이 조만간 들어오는 만큼 50대 접종은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게 됩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올림픽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도쿄에서는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어제는 3,000명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본 전국적으로는 10,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스가 총리는 올림픽 중도 취소에 대해 가능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윤서령 도쿄 특파원입니다. 도쿄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3,000명을 넘겼습니다. 이틀 연속 역대 최대치를 찍은 겁니다. 전국적으로는 하루 9,000명 넘게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도쿄 인근 세계현도 덩달아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정부에 긴급 사태 선언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확산세를 분석해보면 20대 이상 40대 이하 젊은 층이 확진자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긴급 사태가 장기화되자 일상으로 복귀하는 젊은 층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도쿄 시부야 거리입니다. 긴급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거리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역대 최대 규모의 확진자가 나왔지만 긴장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すごい多いなとは思うんですけど、もう何を気をつけていいかが正直わからない。ね、こんな状況でも夏だし遊びたいみたいなのも結構多いんじゃないかなと。 하지만 스가 총리는 상황을 정반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人流は減少しますので、そうした心配はないとこのように思っています。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도 올림픽과 코로나19 확산은 관련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상황은 악화되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 1차 백신 접종률이 37%에 불과할 정도로 접종 속도가 더딘 데다 올림픽이 끝난 뒤엔 장기 연휴가 예정돼 있습니다. 감염이 더 확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계속해서 과열되고 있습니다. 악의적인 비방과 인신 공격 등을 자제하자는 이른바 원팀 협약을 맺었지만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오후에 진행된 본경선 첫 TV 토론에서도 물고 물리는 난타전이 이어졌습니다. 안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침 일찍 민주당 경선 후보 6명이 모두 당사에 모였습니다. 경선이 과열되자 지도부가 중재를 위해 원팀 협약식이란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우리는 후보들에겐 서약도 시켰습니다. 하지만 협약식장을 나서면서 바로 견제를 다시 시작합니다. 이 내부 갈등을 노린 고의적인 이간책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그 결과로 부분적이나마 이탈을 초래한다면 오후에 열린 TV 토론에선 보다 본격적으로 충돌했습니다. 서로 말을 바꿨다고 공격하고 어제는 또 법사위원장을 합의했는데 그것은 또 그 합의를 철회하라고 요구를 하셨거든요. 어떤 것이 이 후보님의 진심이라고 봐야 될까요? 우리 후보님께서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게 진짜 문제다. 대통령이 사면권을 제한하자 이렇게 주장하시다가 그 후에는 또 전직 대통령도 사면하자. 공약 이행을 놓고 설전도 벌였습니다. 우리 이낙연 후보님께서는 아주 오래 공직자 생활을 하셨는데 왜 그렇게 공약 이행률이 낮은지. 보도의 제목만 보신 것 같습니다. 제가 15년 공약 이행률 보면 21개 중에 20개를 이행한 것으로. 지도부를 중재에 나서게 한 이 지사의 이른바 백제 발언도 결국 다시 소환하고 말았습니다. 그 발언의 녹음을
보내셨던데요. 그 녹음이 전체가 아니었다는 걸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를 만나셨을 때 백제 발언은 없었다는. 지역주의의 망령을 끌어낸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없는 사실을 가짜로 만들거나 있는 사실을 왜곡해서 공격하는 것은 이걸 흑색선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당내 친문계 표심을 공략 중인 정세균 전 총리가 이 전 대표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 표결 문제까지 꺼내들면서 토론은 또다시 공방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지난해 6월 이후 끊겨 있었던 남북 통신 연락선이 다시 연결이 되면서 남북 대화 또 나아가 북미 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연락선이 연결되고 다음 단계로 고위급의 화상회담을 우리 당국이 추진하려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성과가 나오게 된다면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고 청와대가 밝힌 남북 정상회담으로 갈 수도 있을 거란 전망입니다. 먼저 김소현 기자입니다. 정부 핵심 관계자가 JTBC에 남북 대화의 다음 목표를 언급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고위급 실무 화상회의라면서 북한도 화상회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한 겁니다. 최근 북한이 화상회의 시스템을 홍보한 데 착안해 또 하나의 대화 창구를 구축하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족14회 대회가 8일과 9일 화상회의로 진행됐습니다. 앞서 정부도 남북 간 비대면 회의를 위한 설비를 구축해둔 바 있습니다. 판문점 평화의 집이죠. 예, 거기에 맞습니다. 서울 영상회담실에는 음성과 영상 다 잘 전송되고 있습니다. 화상회담이 성사되면 우리 당국은 북한 입장에서 시급한 백신 협력 등을 테이블에 올릴 전망입니다. 어떤 가능성도 열어놓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남북 간의 그 코로나 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현안인 것은 뭐 틀림없지 않습니까? 청와대는 정상회담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한 상황. 하지만 고위급 화상회담이 성과를 내면 남북 간 대화가 확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권에선 내년 2월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내년에 있을 북경 올림픽이 북한으로부터는 부담이 좀 덜할 수 있죠. 이런 가운데 판문점에 칸막이가 설치된 방역 회담장을 만들어 놓자는 아이디어도 남북 간에 오간 걸로 확인됐지만 코로나에 민감한 북한이 당장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네, 당장 변수는 북한이 반발하고 있는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입니다. 그래서 취소나 연기 가능성이 얘기가 됐었는데 훈련을 예정대로 하고 규모는 줄이는 걸로 진행이 됩니다. 북한의 비난 수위도 극단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군 관계자는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6일부터 연합지휘소 훈련이 시작된다며 엿새 앞선 10일부터는 입국한 미군들과 훈련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회담 이후 줄곧 그래왔듯 이번에도 실기동 훈련이 아닌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겨냥해 훈련 취소나 연기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예정대로 시행하고자 하는 미국 측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도 남북 통신선 복원과 한미연합훈련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훈련을 최대한 축소해 진행할 방침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연합훈련 중단을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훈련이 시작되면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큰 관심이 쏠립니다. 최고위급 의사소통을 통해 갖고 남북관계 개선, 화해라든가 신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언급을 해놓았기 때문에 축소 시행을 한다 그러면 상반기와 같은 그런 비난 톤보다는 상당히 정제된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비난 성명을 낼 수도 있지만 복원한 통신선을 다시 끊는 등의 극단적인 태도는 보이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전국 노병대회 연설에 나선 김 위원장의 발언 수위도 달라졌습니다. 우리 혁명 무력은 변화되는 그 어떤 정세나 위협에도 대처할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영웅적인 전투 정신과 고상한 정치 도덕적 풍모로 자기 위력을 더욱 불패할 것으로 다지면서 자위적 핵 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지난해 연설과 비교해보면 한층 절제된 메시지로 분석됩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